안녕하십니까? 당뇨발센터 박정민입니다. 오늘은 당뇨발 괴사 환자가 왔을 때 떠한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될지, 어떠한 치료 방법으로 치료 방향을 잡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뇨발 괴사, 그러니까 발가락이 까맣게 이렇게 죽어가는 환자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뇨발 환자분들의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우선 당뇨발이 이렇게 까맣게 죽어가는 이러한 괴사나 상처가 진행됐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사를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심한 감염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괴사가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혈액순환 부전이 굉장히 좋지 않으면서 악화되면서 피가 가지 않으니까 작은 상처이지만 괴사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일 것 같은데요. 작은 발톱의 상처나 괴사 부분이 염증이 점점점 치료되지 않고 발가락이 까맣게 죽어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되겠죠. 혈액순환 부전, 당뇨발로 혈액순환 부전이 악화되는 경우에 이제 이 혈액순환 부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이 있습니다. 환자분의 나이와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 그리고 건강 상태, 지금 현재의 몸 상태 등을 고려해서 약물 치료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혈관 확장술을 할 건지 아니면은 소독만 하면서 지켜볼 건지 이러한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혈관 확장술이 시행이 필요하다면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 가셔서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외래에서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안내를 하고 그러한 간단한 시술로 호전이 될 수 있는 분인지 그리고 발에는 감염이 얼마나 심한지 이 감염 때문에 막 악화가 되기 때문에 감염을 먼저 잡아야 되는 건 아닌지 하여튼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민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당뇨발센터에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찌됐건 그러한 결정들을 하게 되면 그런 결정들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혈관 상태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크게는 여러 가지 두 가지 정도의 검사가 있는데요. 혈관 조형 CT를 찍는 경우가 있고요. 혈관 초음파를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혈관 MRI 같은 것도 최근에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혈관 조형 CT 같은 경우에는 장단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이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검사를 하게 되면 누가 봐도 혈관의 상태를 확인하고 막혀 있는 정도나 심한 정도나 부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혈관 조형 CT를 사용하게 되면 조영제를 다량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 중에 신장이나 다른 몸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영제를 사용하는 그러한 CT 검사가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이 많이 막혀 있는 경우에 조영제를 투입하는 그런 시간들에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결과를 혈관을 잘 보는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점일 수 있겠고요. 장점으로는 결과를 잘 얻기만 하면 혈관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어느 누가 봐더라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 말고 할 수 있는 검사가 혈관 초음파입니다. 저희는 혈관 초음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앞에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초음파 기계를 사용해서 몸의 혈관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요. 혈관이 좁아졌는지 막혔는지를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장점으로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큰 부담이 안 가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간단합니다. 외래에서도 손쉽게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좋지 못한 이런 환자분들한테 적절한 검사로 간단하게 환자분의 혈관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혈관 초음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 혈관 초음파는
초음파 검사의 대부분이 그런데요. 보려고 하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보려고 하는 전문가가 어떠한 혈관이 막혔는가, 어느 부위가 막혔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막혔는가를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 검사 진행하는 그런 요원들도 있거든요. 의료인들이 그런 일반적인 검사,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하듯이 의사가 모두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한 그냥 일반적인 검사를 루틴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음파를 조금만 틀어도 이 보려고 하는 검사자의 의도하고 다르게 다른 검사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에 의해서 당뇨발 환자분들을 보는 주치의에 의해서 혈관을 이런 혈관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나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그 CT나 이런 검사하고는 다르게 항상 똑같은 결과를 찾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보려고 하는 검사자에 따라서 결과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해서 혈관 초음파를 직접 보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그냥 이 CT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초음파의 단점이라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제가 직접 혈관 초음파를 보면서 환자분의 건강 상태나 혈관 상태 그리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까지도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혈관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한 이후에 약물 치료만으로 버텨볼지 아니면은 이러한 혈관 조영술과 혈관 확장술을 시행을 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잘 고려해서 환자분의 몸의 전신적인 상태와 발의 상태 그리고 혈관 상태 등을 함께 고민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의 괴사가 진행되고 당뇨발로 고생하고 계시는 당뇨 환자분들은 이러한 치료 접근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 방향을 잡고 그리고 치료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주는 기준점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기준점을 세우는 것이 당뇨발 센터에서 일단은 환자분들을 진료를 보고 어떻게 치료할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어떤 치료나 어떤 검사가 필요할지, 그리고 어떤 처치가 필요할지를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곳이 당뇨발 센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발 괴사가 있는 환자분들의 필요한 검사, 그리고 앞으로의 처치, 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